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알테나 씨가 만드는 미술주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마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피카소의 전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자, 피카소라는 이름은 참 거대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하죠. 자, 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화가 하면 떠올리는 바로 화가의 대명사 피카소입니다. 다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이 사실 시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피카소의 오픈 에디션도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집에 하나쯤은, 유럽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집에 하나쯤은 오픈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걸어두기까지 해요, 집에. 하지만 지금까지 이 피카소가 나온 이후로 그 어떤 예술가도 이 피카소의 명성 그리고 이 인지도를 깨트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확실합니다. 인터넷 검색량만 봐도 아무런 이슈가 없이도 피카소는 그 압도적인 1위로 다른 어떤 예술가도 뛰어넘지 못하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현재 미술계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 뉴스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 시계를 찬 여인, 피카소의 시계를 찬 여인이 1827억 원에 뉴욕 서더비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크리스티 그리고 서더비, 보넴즈 같은 이 굵직한 경매장에서 경매가 열리고 있는데 이브닝 세일이 굉장히 주이기 때문에 이 세일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미술 시장을 보는 어떤 기준이 되는데 최근에 21세기 작품들, 컨템퍼러리 작품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일제히 이제 보도를 하기를 좀 우려스럽다. 미술 시장이 완전히 다운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 20세기 작품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피카소의 작품이 상한가를 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참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이 올드마스터를 추구하는 사람들, 올드마스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경제력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세기 작품은 그렇게 지금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게다가 올드마스터를 전문으로 하는 아트페어들이 있었는데 취소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렇고요. 이게 뭐 영국에서는 블랙시트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올드마스터 페어를 취소했습니다. 공급의 문제인지 수요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거래가 뭔가 차단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모마에서 이렇게 피카소 전시를 하고 있고 뉴욕에 있는 첼시 가고시안 갤러리에서도 피카소 전시를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그리고 비디오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개인 소장가들의 소장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갤러리에서 여는 전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술관 수준의 거기다가 미술관에서도 감히 찾지 못할 그런 작품들, 개인 소장가들이 꼭꼭 그 집안에 숨겨놓았던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피카소 전시가 이렇게 오면은 입장료를 내고 우리가 사서 봐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티켓 파워도 강하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단체 관람객도 엄청 많고 이렇게 이런 명작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뉴욕에 산다는 게 이런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게 그냥 길을 걷다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운동하다가 이렇게 갤러리 들어가서 피카소의 명작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갤러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갤러리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트 갤러리는 상업 갤러리입니다. 미술관이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갤러리는 그림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취하는 그것이 목적인 곳입니다. 자, 이 작품 팔아주세요 하고 세컨더리로 위탁받은 작품도 있을 것이고 소장 작품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전시를 할 때 대형 갤러리들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모마에서도 대규모로 전시를 하고 있고 자, 가고시안에서도 정말 대규모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갤러리, 일반 갤러리 전시가 아니에요. 거의 미술관 수준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옥션가를 보셔야죠. 옥션에서 난데없이 피카소의 작품이 최고가에 낙찰이 됩니다. 물론 명작들은 이런 경매 시장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고요. 꾸준하게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명작이 왜 명작이겠어요? 항상 예상가 정도에는 낙찰이 항상 되고요. 유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가에 낙찰됐다는 것은 경우가 다르죠. 뭔가 그림이 아주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그 뉴욕 첼시 갤러리 투어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가고시안 갤러리 제가 영상을 넣어드렸는데 그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지금 리텐슈타인의 작품을 이렇게 프린팅을 크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텐슈타인의 오리지널 원본 작품이 모마에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짜임새가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떨어지는지 티가 나도 너무 티가 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미술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진 작가의 전시라고 할지라도 미술관에서 선 보이고 나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1년치 스케줄을 보면 1년치 아트페어나 주요 미술관,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과 갤러리의 스케줄을 파악하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이나 연초에 브런치를 통해서도 스케줄을 착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스케줄을 짚어드리기도 하죠. 자, 올해에 한국 작가들이 미술관, 그 전 세계 미술관, 뉴욕이나 미국에 있는 주요 미술관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받았다라고 보기는 이르지만 이제부터 이 분들을 한번 미술관에서 다뤄볼게요 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한국 작가들이 이제 시장에서 엄청 각광받겠구나, 이제 돈이 올라가겠네 막 좋아하실 일이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진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촘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웃됩니다. 자, 미술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작가의 작품성과 시대성을 촘촘하게 파악해서 이 작가의 작품이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럼 방금 말한 건 뭐냐? 이렇게 시장이 경매와 미술관과 갤러리가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게 돌아가고 뭔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짜고 치는 것을 아무거나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스탠다드를 좀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탠다드를 높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옵션이 한 10개 중에 1개인 거랑 한 10,000개 중에 하나인 거랑 어떤 게 더 수준이 높겠어요? 경쟁자가 아주 많은 곳에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것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초입입니다. 미술 시장이 개방.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진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뭔가 시장이 좋아져서 우리 한국이 뭐 다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우리 한국이 뭔가 파워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파워이고 시장의 중요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미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작품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작품성과 시대성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평가가 끝나면은 대표성까지 갖게 되는데,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평가에 대한 기준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나 이런 렘브란트나 이런 명작들, 올드 마스터의 작품을 컬렉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컨템퍼러리 아트나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실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이 수학 공식처럼 어떤 기준에 맞게, 훌륭한 작품을 보는 기준에 맞게 딱딱 맞춰서 작품을 고르시고 또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시면 반드시 좋은 작품을 컬렉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고요. 이렇게 전체를 보고 또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작품 내적으로 이 작품을 제대로 된 감상을 하신다면, 아트 컬렉팅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뒷부분까지 함께 시청을 같이 해주세요.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입니다. 매일매일 뉴스, 신문 또는 SNS를 통해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화가들입니다.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이런 전쟁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한국 전쟁을 주제로 삼은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피카소가 어떻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많은 유작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유명한 작품은 게르니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르니카는 1937년 작품으로요.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니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참혹하고 슬픈 현실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애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슬픈 참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게르니카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어떤 군사 시설도 없었죠. 그런데도 적군이 폭격을 감행한 것은 적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적이라고 함은 민중이었다고 해요. 그 민중의 저항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 게르니카 학살은 역사적으로 극단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인데요. 결국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스페인의 내란을 일으킨 프랑코 장군의 요청으로 나치 공군은 이 게르니카를 폭격하게 되는데요. 독일 공군 최첨단 기종의 성능 실험장으로 이곳을 이용하게 되죠.
이 사건은 피카소라는 훌륭한 화가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피카소는 1951년 5월 파리 살롱전에 그림 한 점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의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1951년작으로 현재 피카소 미술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철가면을 쓴 병사들이 왼쪽에 있는 벌거벗은 아이와 임산부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학살의 가해자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황해도 신청군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학살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여전히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만든 이 인간의 이기심과 사상 갈등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카소 이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이런 전쟁과 갈등 상황을 표현했죠. 프란시스 데 고야나 웨젠 들라크루아의 작품도 참혹한 전쟁과 인간의 갈등을 잘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 작품이 나타내는 그 처참함, 잔혹함, 그리고 그 슬픈 감정들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블로 피카소가 표현한 두 가지 전쟁, 게르니카와 한국에서의 대학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